네, 안녕하세요. 이 티콘이 진행하는 해외 직판 뉴스쇼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국에서 티콘을 이용해서 일본의 해외 직판을 직접 하려고 하는 티콘 영국 박스라 대표님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박스라 대표님께서 잠시 인사를 하실 거고요.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냥 어, 채팅창으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많이 따지진 않으니까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또 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명품을 워낙 몰라서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대신 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이제 박스라 대표님 잠시 소개하시고 왜 명품을 일본에 팔려고 생각하셨나 그것까지 한꺼번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티콘 영국 법인 대표로 티콘과 함께 하게 된 박스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티콘 영국에서 직영 사업으로 티콘 럭스라는 전상점을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티콘 럭스는 어떤 정산점이냐면, 명품 상품들, 고가 브랜드의 상품들을 영국에서 일본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기 위한 정산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런 거를 준비를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영국에 살면서 최근 5, 6년 정도 명품 비즈니스를 했었고요. 어떤 비즈니스였냐면, 어, 영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고가의 하이 브랜드를 구매를 해서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대만에서 소매 판매를 하고 있는 명품 상들에게 납품을 해주는, 공급을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영국에서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2016년에 브렉시트 국민투표 찬반, 국민투표에서 찬성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나서 파운드가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면서 영국이 어느 나라보다 가장 경쟁력이 있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돼서 그 이후로는 명품을 다루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꽤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전에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때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비즈니스를 운영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티콘을 이용을 해서 같이 이제 직영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제가 보니까 여러 이제 판매상들에게 납품을 하면서 가장 크게 많이 느꼈던 게 대부분의 판매자들이 오픈마켓을 이용을 하세요. 종합몰에 입점을 해서, 어, 그분들의 이제 물건을 판매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리 3, 4년, 5, 6년이 지나도 그분들의 그 판매하시는 분들의 브랜드를 기억하는 소비자들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 쇼핑몰을 열자니 홍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대부분이 오픈마켓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제가 한번 직접 일본에다가 독립점을 열어서 판매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지화 서비스에 적합화되어 있는 티쿤을 이용해서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기획안을 준비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에 잘 팔릴까요? 명품이? 네, 이제 왜 한국이 아니고 일본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음, 일본 명품 시장이 한국보다 굉장히 앞서가 있어요. 그래서, 어, 새 상품도 그렇지만, 일본은 이미 중고 상품 거래도 굉장하게 활발하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명품 시장이 지금 세계 2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뉴스 보면
이제 명품 구매를 안 한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명품 시장은 굉장히 한국보다 일본이 굉장히 크고 어, 소비자들의 소비도 한국보다 소비력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판매는 한국보다 더 잘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미 판매하시는 분들이 포화 상태고 그렇게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소비자들 구매할 수 있는 장이 너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일본에서 하는 게 지금 시작을 하는 게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판매자가 많으면 일본에서도 당연히 네. 판매자가 많지 않을까요? 일본에서도 판매자가 많은데, 일본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근데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는 추세인데, 그런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온라인으로 이런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하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파는 명품하고 일본에서 파는 명품이 다를까요? 종류가? 안 들려요? 음, 아니요,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동일한데, 음, 아니요, 들려요. 예. 동일한, 네, 똑같고 어떤 게 다르냐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군에 좀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보니까 이제 유행하는 품목들, 뭐 이제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맺거나 하는 인기 상품에 굉장히 몰리는 반면 일본 사람들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좀 선택하는 그 폭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사실 일본 소비 시장이 훨씬 메리트가 있죠. 아니, 근데 지금 박 대표님께서 영국에서 파는 게 네. 일본에서 지금 명품을 파는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그 사람들 일본에서 명품 파는 분들하고 음. 경쟁해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어요? 박 대표님은? 일단은, 영국에서 직접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은 일본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쪽에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직접 독립모를 가지고 판매하시는 판매자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극소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픈 마켓에서 입점을 하다 보면은 어차피 소비자들은 그 판매자를 검색해서 가는 게 아니고 원하는 상품을 찾기 때문에 절대 기억에 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네, 제일은 뭐냐면은 네, 소비자 입장에서 똑같은 상품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똑같은 아, 상품인데 네, 가격에서 우위에 있지 않으면 음, 박 대표님 파는 거를 굳이 찾을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음, 일단은 가격 면에서 저희는 B2B2C로 진행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중간층이 없이 저희 티쿤이 다이렉트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일단 수수료가 많이 안 들고 오픈마켓을 통해서 일본 오픈마켓은 수수료가 거의 5%에서 8%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좀 낮춰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고 지금 영국에서 구매하는 명품이 가장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나라보다. 음, 그래서 영국에서 납품하는 것 자체로만도 사실 메리트가 있고 음, 이번에 영국하고 일본하고 음, 협정이 맺어져 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관세 없이 저희가 일본으로 납품을 할 수 있는 거를 저희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관세도 없어진다면 메리트가 가장 있는 게 이제 영국에서 납품하는 게 가장 가격적에서는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죠.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일본의 명품을 파는 판매자들은 주로 네,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파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네, 수입을 해서 파시는 분들.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일본의 플랫폼 뭐야 아마존 재팬이나 라쿠텐 같은 걸 이용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파는 사람들 중에 외국에서 직접 일본에 해외 직판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해외 직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직접 수입을 해서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직접 유럽으로 여행을 오셔가지고 물건을 사서 가져가셔서 파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직판을 하고 계시는 판매자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일본 사람들이 영국에 와서 명품 많이 사가요? 네, 많이 사고 있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직접 와서 판매할 물건을 사서 일본에 가져가서 파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네, 한국도 그런 이제 루트를 많이 이용을 했었죠. 근데 워낙 이제 직판이랑 납품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한 10년 전만 해도 다들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은 유럽으로 직접 오셔가지고 며칠 돌아다니면서 이제 마- 대량 구매를 해서 가져가서 직접 가져가셔서 판매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럼 지금 일본에서 파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수입을 해가서 파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네요. 네, 그렇죠. 수입 아니면은 이제 공급처에서 네, 물건 받으셔가지고 소매로 판매하시는 분들 있죠. 공급처라는 수입을 해서. 건 누구예요? 그 영국에 있는 공급자예요? 어, 이제 그 브랜드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브랜드 자체에서 공급을 받기는 좀 어렵고 다른 이제 협력 업체를 이용해서 현지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공급 협력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영국에 그러니까 영국에서 일본이나 한국에 물건을 보낼 때 시간이 한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이용했던 업체는 이제 저희는 DHL을 써봤는데 영국에서 도어 투 도어로 고객한테 바로 발송하는 게 이틀, 3일이면은 바로 도착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빨라요. 그렇군요. 지금 JH 맥님이 일본에 있는 판매자가 네. 영국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와 영국에서 직접 직판하는 차이가 뭘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 질문이 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단 뭐 제가 먼저 잠깐 기본 원리만 음,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 있는 판매자가 수입해 가서 팔려고 하는 순간에 일단 재고 부담이 확 생겨요. 그러니까 일일이 그 사가지고 재고를 안고서 파는 형식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새 상품이나 단 뭐 이렇게 재고가 끊어진 상품을 공급하는 할 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명품은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명품은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하고 직판하는 음,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떨까요? 일본에서 지금 계속 그 얘기예요. 일본에 있으면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판매자와 음, 박 대표님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요소가 뭐냐 이런 거죠. 네, 그 정확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수입을 하시게 되면은 재고 부담이 있죠. 그래서 소리가 약간 끊어지네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
어, 컴퓨터가 끊어졌나? 아, 끊어지는 건 뭐 우리가 우리 좋은 상품을 또 제공, 네, 지금 잘 들리시나요? 지금 괜찮아요.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컴퓨터로 접속을 해야 되는데 노트북이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전체 네, 끊어지네요, 그죠? 이게 네. 이런 경우는 드물게 수입 경우에는 줄이 재고 워낙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다른. 잠깐만요. 예, 잠깐 조정해 볼게요. 다른 분들 그냥 얘기를 좀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거죠. 대개의 경우는 하늘 선물님 프랑스와 영국의 법인을 운영하는 현직 명품 사업자다. 일본에서는 재고를 가지고 판매하시는 경우 자본금이 막대하게 들고. 그렇군요. 저도 진짜 전혀 몰라요. 너무 감사한 코멘트네요. 소비자의 명품 니즈를 다 소비할 수 없다. 다 갖고 있을 수 없다는 거군요. 하늘 선물님 좀 켜줄 수 있나요? 소리? 그 소리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거죠, 뭐. 꼭 뭐 명품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늘 선물님 저기 그 오디오 켜 주실 수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오디오 그래요? 제가 지금 음소거 해제 요청을 드렸거든요. 누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좋은 귀중한 얘기네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다른 아이템들 예를 들어서 뭐 용기다 이걸 재고를 갖고 하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명품도 종류가 많아지면은 자기가 재고를 다 안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안 돼. 지금 소리 틀려졌어요. 하늘 선물님 말씀하셔도 돼요.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하늘 선물님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해보실래요? 지금 소리는 나오게 됐는데. 어, 지금 해외 직판할 때 이 장점 때문에 해외 직판하라고 저희들이 권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 재고를 가지려는 순간에 창고 그 사무실 운영비가 발생할 뿐 아니라 이렇게 종류가 많으면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직판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소리가 안 된대요. 어렵네요. 채팅으로 하셔요. 근데 지금 이 상태는 티쿤의 문제라기보다 줌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줌 쪽에 가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아니 그럼 하늘 선물님은 프랑스와 영국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와 영국의 법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귀하신 분이네. 정말 소리 좀 듣고 싶어요.
지금 뭐 박스라 대표님은 다른 컴퓨터로 지금 다시 접속하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하늘 선물님은 한국에 파시는가요? 약간 답답하죠, 여러분도? 답답한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좀 가다가 보면 좀 더 좋아지니까 잠깐 기다리면서 하죠. 지금 이제 박스라 대표님하고 사전에 잠깐 얘기해 봤을 때는 그걸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탈리아 명품도 관세 등 문제로 영국에서 사는 게 더 싸다고 해요. 그게 말이 될까요? 그런 거를 모르니까 저는 이제 취급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궁금해서 나중에 물어보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뭐 인도네시아 법인 대표님도 계시고 한데 인도네시아 명품 시장은 어떨까요? 김충준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저희 좀 약간 이제 관심 분야기도 하고 그래서 네네. 예전부터 봤는데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데이터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뭐 폭증 추세예요. 인도네시아 이제 부유층들이 늘어나면서 명품 판매가 엄청 늘고 있는데 그때 말씀드린 되게 재밌는 거는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면서 그 뭐 짝퉁이라든지 뭐 배달 사고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그다음 이 사람들 성향이 이제 부자들이 오프라인에 가가지고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한두 시간 가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먹이면서 사는 거를 좀 즐기는 문화가 있고 그렇구나. 그다음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뭐 비행기로 뭐 한두 시간이면 가니까요. 쇼핑 삼아가지고 거의 가는 인구들이 많아요. 쇼핑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같은 질문은 온라인 이제 메리트가 뭐냐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인도네시아도 찾아보니까 전문 명품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있는데 보면은 지금 박수라 대표님 같은 컨셉인 것 같아요. 이게 살펴보면 전부 다 이제 영문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트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오더 이후에 며칠 안에 도착하는 질문에 대해서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오더 베이스로 안녕하세요. 되네 이제. 안녕하세요. 하늘 선물님이셨어요? 예예. 하늘 선물님 좀 이따가 말씀 좀 나누시고요. 지금 예, 죄송합니다. 좋아요. 하늘 선물님 기왕 이렇게 여셨으니까 비디오도 한번 열어보셔요. 김충준 대표님 말씀 계속 하시죠. 예. 네네. 그래서 세 군데 정도 있는데 영문으로 돼 있고 오더 베이스로 유럽 어디에선가 오거나 한 군데는 아마 싱가포르이 허브 같아요. 싱가포르에서 주문하면 하루 만에 온다고 안내돼 있는 거 보면 싱가포르에서 아마 동남아나 유럽으로부터 일본, 한국으로 이제 뿌리는 사이트가 있는 것 같고 제일 이제 그 질문들이 많은 건 그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리스크가 세관 통관하고 관세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그 플랫폼에서 지는 건지 아니면은 소비자가 어떻게 만약 문제 생기면은 세관에 가가지고 물건을 자기가 돈을 주고 찾아와야 되는 건지 또 리테일 가격에 실제로 각 국가별 관세가 포함된 가격이 이게 플랫폼에 명기가 되는 건지 뭐 두접점 이것저것 한번 여쭤볼게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물류비도 소비자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후불로 그러면 또 물류비는 따로 차지를 하시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일단 그까지 답변 드리면 일단 티쿤이 하려는 방식은
여전히 B2B2C 방식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티쿤이 일본 티쿤 법인에게 물건을 팔고 일본 티쿤 법인이 커스터머에게 재판매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세는 여기서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관세를 먹고도 이게 가격 경쟁력이 있을지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일본 내 수입업자도 관세를 내고 가지고 와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건이 똑같은 거죠. 네. 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해외 직판 사업을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는 관세가 큰 부담이 없어요. 해보면은 의외로. 그리고 일본 내 수입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관세 안 내고 가져올 방법은 없잖아요. 네. 그 조건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 방식이 훨씬 나은 거죠. 왜냐하면 통관 처리를 어차피 여기서 해버렸기 때문에 소비자는 통관 부담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네. 이 방법이 좋고, 두 번째, 송료 문제는 명품 같은 경우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송료가 2만 원이 들든 3만 원이 들든 그런 거는 소비자가 거의 부담으로 느끼지도 않아요. 표시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네. 뭐 명품이 10,000원짜리도 아닌데요. 뭐. 그래서 그런 거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티콘이 운영하는 방식은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티콘 영국 티콘이 일본에다가 팔고 일본 티콘이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인 거죠. 네. 이렇게 운영하려고 해요. 네. 저기 하늘정원님 그 하늘정원님하고도 잠시 말씀 나누죠. 하늘정원님 켜졌어요? 하늘선물님 소리 또 꺼전 그 마이크 좀 예 됐어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디오 켜질 수 있나요 혹시? 비디오는 안 되네. 제가 PC로 급하게 접속을 해서. 예, 그럼 구두로 하죠. 뭐. 그럼 개인 소개 좀 해주실래요? 처음 만나 뵙는 것 같은데. 아, 저는 티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 개인 소개는요, 제가 이제 명품 사업은 2015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네.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해가지고 현지에다가 그 프랑스하고 영국에다가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예. 그리고 현재는 그 명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트렌비하고 네. 반란에다가도 일부 납품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부티크 제품도 좀 다르고, 근데 부티크는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편하게 도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도매. 네네. 예, 그 제품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일본에다 하는 게 이게 관심을 느꼈던 게, 제가 일본에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한번.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현지에다가 이제 이게 뭐 꾸리는 게 좀 진짜 만만치 않았고, 뿌린다니요? 그 법인 같은 거 만들고 일본에다가. 아 일본에. 예, 예. 이게 영국이나 이런 데 좀 다르게 일본은 그 현지화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되게 성향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예. 일단 말은 통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큰 물류업체랑 연합을 해서 일본에 진출하다가 네. 그게 좀 흐지부지 된 상태였어요. 그럼 일본에 하실래요? 우리가 딴 데 할 테니까. 예? 야, 뭐 어때요? 뭐 우리야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지금 아니 영국에서 제대로만 하면 그냥 우리가 딴 데 해도 돼요. 뭐 우리는 우리가 비판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게 그 아까 저 논의의 그 박스라 대표님이신가요, 영국에? 네네. 그분이 하시다가 말하시다가 끊긴 의미가 뭐냐면, 네네네. 저 재고 안고 하려면 자본금이 수백억씩 들어갑니다. 그거를 다 소비하려면. 그래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려면은 엄청나게 들어가요. 아 명품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명품 종류 많죠. 아, 그리고 객단가가 기본적으로 한국은 50만 원씩 시작하는데 예. 일본은 아마 80만 원짜리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좋다. 예, 그 100개만 가져도 1억이 되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100개씩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한정 제품이라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박스라 대표님도. 맞아요? 박스라 대표님? 예, 그게 음, 한 가지를 막 여러 뭐 몇백 개씩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요. 네. 조금 다품종 소량씩 살 수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너무 좋은 얘기.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전 조사를 해봤을 때 네. 일단 그 품종에 대한 그 니즈가 좀 더 강해요. 여러 좀 희한한 거 많이 사고 아, 좀 획일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예,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획일적인 게 있어요. 유행을 좀 많이 따라서 하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좀 개성을 많이 중시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 아, 가지를 많이 사요. 아, 그게 이해돼. 좀 확실하지는 않아도 좀 그래요. 예전에 할 때 조사를 좀 해봤어요. 하늘 선물님은 지금 일본 말고는 어느 나라에 팔아봤어요? 저는 제가 그 글로벌로 좀 소개를 하자면 제가 글로벌 영국에다 먼저 법인을 차린 이유는 네. 영국에다가 그 아마존을 통해서 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제 했었어요. 예, 예, 예. 미국에서는 제가 어느 카테고리 분야에서 아마존에서는 1등을 했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글로벌 셀링을 시작을 했는데 예. 그게 다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네네. 음. 근데 일본, 영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마존을 시작하다가 영국 그 법인이 너무 아까워서 명품 사업을 시작한 케이스예요. 그러셨구나. 네. 그 지금 그러면은 명품을 지금 프랑스에도 법인이 하나 있고 영국에도 법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거기 직원들도 있는 거네요? 영국 같은 경우는 현재 직원이 없고요. 예. 프랑스에는 있어요. 아, 그럼 프랑스에서도 명품을 프랑스로부터 다른 나라에 파는 건가요? 프랑스에서 저희는 일단 프랑스 수입해서 한국에서 위주로 팔죠. 한국을 위주로. 한국 중심으로. 네. 야, 그렇구나. B2B하고 B2C를 다 하는데 음. 지금 한국으로는 영국이 조금 힘들 거예요.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아, 관세가 매겨져 들어오니까 그렇구나. 가격 경쟁력이 훅 떨어져 갖고 좀 힘들 거고 일본향으로 가는 거는 괜찮을 때 싶고 또 한국도 지금 명품 시장이 커져 가지고요. 음. 투자를 받고 이렇게 크게 성장한 기업들이 몇 군데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조그마한 사람들이 진출하기엔 조금 힘든 저희가 돼버렸어요. 아, 그럼 지금 하늘 선물님은 거래해 본 나라가 일본은 좀 하려다가 제대로 못했고 지금 주로 한국에 파는 거네요? 그렇죠. 주로 한국에 파는 거죠. 아, 예. 그렇군요. 한국에 명품 파는 거는 사업성 면에서는 괜찮아요? 그냥 제 느낌은 예. 지금 한국에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예. 한국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명품을 판매하는 판매사들 이제 투자를 받은 데가 두세 군데가 생겼어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미 메이저화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그 일본에서는 좀 구매 대행 많이 하는 데가 바이마라는 데 큰 데가 있는데 예, 예, 예. 바이마라는 게 열 몇 군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엔 지금. 아, 그래가지고 소규모 업자들은 그 이제 진짜 마케팅을 진짜 잘하던가 인플루언서 정도로 접근해가지고 하는 거지 이제 메이저 좀 이렇게 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은 조금 떨어졌다고 봐요. 지금 현재 몇 년째 고생하고 있는데 근데 경쟁력은 있나요? 어떤 경쟁력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네, 직판하는 형식이잖아요, 결국은. 네. 그랬을 때 한국에서는 어땠습니까? 경쟁력이 있었나요? 뭐 특별하게 경쟁력이 없겠다, 한국 업체끼리는.
그렇죠. 경쟁력이 별로 떨어지죠.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제 살 깎기 먹기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게 리세일이다 보니까 네네네. 뭐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결국은 가격에서 이제 소비자 마음을 흔들어야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낮춰지죠. 예. 예.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그 명품은 지금 여기 명품을 하시는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예. 명품은 그 리세일인데도 그 일반 지금 현재로서는 도매가 제일 경쟁력이 있어요. 도매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일본 그 주로 수익 구조가 예. 영국에서 일본으로 만약에 보내던 영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던 특히 영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구조는 부가세 환급이 주로 수익 구조예요. 아, 영국 현지 부가세 환급. 이해됐어요. 네. 그게 한 16% 정도 되는데 음. 한국은 현재 그런 처지까지 왔어요. 아, 부가세 환급이 주 수입 모델인데 예. 그 수입 모델도 서로 제살 깎게 먹게 하고 있죠. 하늘 선물님은 만약에 좀 자유롭게 선택하라 그러면 어느 나라에 팔고 싶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일본이죠. 어, 제가 아직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요. 좀 두들기고 있는 형국이에요. 왜냐면 한국은 예. 일단 시장이 좀 작고 예. 시장에 강력한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 경쟁자들이 투자까지 받은 상태고, 예. 예,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진짜 아니 뭐 그냥 진지할 반은 진지하고 반은 그냥 아직 갑자기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박스라 대표님께서 영국에서 상품도 공급해 주겠다 그러면은 일본에 도전해 볼 생각 있으세요? 저는 일본 상부 공급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아, 이미 확보할 수 있으니까. 예, 아, 저는 루트타가 다 있습니다. 예, 예. 예, 판매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판매는 하시면 되잖아요. 판매를 할 때 네. 일단 현지 법인이 좀 갖춰줘야 되고, 티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티콘을 이렇게 유심히 아, 보고 있었어요. 티쿤이 해준다고 전제하고 해볼 생각이 있냐고요. 해볼 생각 있죠. 아, 그래요? 예. 박스라 대표님 손 넣으셔야 되겠는데. 그리고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혼자 뭐 이렇게 한다고 다 감당하지 못해요, 솔직히. 예, 예, 이 손이 좀 많이 가는 구조고, 예. 뭐 이렇게 공산품처럼 쭉쭉 물건을 들어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예. 하여간 일단 좀 같이 말씀 나누면서 또 필요하면은 조언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 좋네요. 음. 박사라 대표님 아까 얘기하던 거 더 하실래요, 우선? 네, 하늘 선물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추가로 제가 좀 덧붙여서 설명드리자면 진짜 한국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TV 광고에 나올 정도로 대규모로 이제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시작하기에도 지금 너무 시장이 포화 상태고 경쟁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그리고 워낙 한국 사람들이 찾는 거는 물건이 획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상태인데 그에 비해서는 일본은 지금 아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지금 어떤 분 JH 맥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영국에서 구매력이 강하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영국과 유럽, 그러니까 유럽 각 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태리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들이 따로 있고 영국에서 구매했을 때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들이 따로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유럽보다는 영국에서 신상품을 공급하기가 그리고 다양한 한정판이나 인기 상품들을 공급하기는 영국이 아직까지는
가장 구매력이 좋은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이 왜 그렇게 구매력이 더 좋은가요? 일단은 브랜드들이 사실은 영국 제조 상품은 아니고 프랑스, 이태리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프랑스, 이태리만큼 영국에서도 매장들이 많이 있고 이제 구매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명품은. 근데 영국과 프랑스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도 힘들긴 하지만 영국에서 구매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하고 아까 한혜선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세 환급에서 수익을 창출을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영국에서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프랑스나 이태리보다. 그렇군요. 영국이 그래서 뭐 누락되는 건 없이 신청하면은 부가세 환급은 문제없이 들어오고 거기서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프랑스, 이태리만큼 상품군이나 신상품 이런 게 계속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매력이 굉장히 강하죠. 가격 경쟁력도 지금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계속 그런 의문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김충준 대표님께서 참여하셨은 이 모임에 참여해 계시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습관처럼 자꾸 일본 뭐 이렇게 바라보는데 저는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가 굉장히 가능성이 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5천, 2억 8천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상층부 10%는 한국의 웬만한 부자보다 잘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상황에서도 지금 하늘정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류를 다양하게, 매장은 종류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항상 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이 안정되면은 온라인 거래가 무조건 발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시장 같은데 좋다고 생각하는데. 좋죠. 네, 근데 저도 네, 너무 좋은데 일반 김충준 사람들이 대표님 잠깐 말씀하실게요. 예. 그래서 그 지금 액수가 이게 다른 나라 비교해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30억 불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해요. 명품 시장이 인도네시아가. 근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뭐 매년 15% 뭐 10% 이상씩 성장하는 시장으로 돼 있고 제가 궁금한 거는 근데 그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에서 샀을 때 베니핏은 뭐가 있을까요?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 싼 부분이 있나요? 명품은 뭐 이제 가격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의 매장에 가도 자기가 원하는 거를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모든 뭐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그렇고 매장에 갔을 때 이제 뭐 인기 있는 상품은 무조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판매하는 온라인에서 찾아서 가격이 오프라인보다 조금 더 비싸도 그 돈 주고 사는 게 명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상을 해보시면 그 우리 온라인에서 파는 판매 가격이 누군가 영국에서 들여와서 오프라인으로 파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싼 수준입니까? 아니면 더 비쌀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건가요? 아니 우리가 프라이싱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네, 저희가 세팅을 하는데 이제 네. 명품을 이제 다루다 보면은 이게 진짜 구하기 힘든 거면은 프리미엄을 많이 붙일 수 있는 거고 네. 좀 구매하기가 쉬운 거면은 좀 가격 경쟁력을 낮춰가지고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좀 돈 있는 인도네시아 친구한테 얘기 들은 거는 야 온라인에서 이거 누가 사냐 이 비싼 거를 막 뭐 한국 돈 300만 원하고 500만 원 그러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나라도 작고 뭐 고급 쇼핑몰 오프라인 접근성이 좋지만 인도네시아는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 시골에도 엄청난 부자들이 많은데 그런 오프라인 또 매장 네트워크가 안 돼 있는 게 있어서 그 돈은 많은데 쓸 데는 없고 뭐 살려면 자카르타까지 오고 뭐 이러니까 온라인으로 산다 또 그런 얘기를 한 적을 이제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프라인 또 네트워크가 잘 이렇게 성숙이 안 됐을 때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보는 것도 오히려 미성숙 국가에서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그렇죠. 그 말씀인데 왜냐하면 인도나 이렇게 도로 인프라가 안 좋은 데가 오히려 온라인 거래가 더 활발해요. 그리고 우리도 옛날에는 옷을 누가 온라인에서 사 만져보고 사야지 이랬었는데 그런 것도 다 풀린단 말이죠. 어떻게 풀렸냐? 반품 절차를 원활하게 만들어줘 버림으로써 풀었잖아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대표 온라인 사이트를 제가 좀 보고 있는데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고급 쇼핑몰 한 군데 가면은 들어가 볼 수 있는 매장이 뭐 구찌, 프라다 뭐 요런 데라 보면 지금 뭐 수백 가지 제품들이 올라와 있네요. 온라인에 올라와 있고 브랜드들도 뭐 거의 한 100여 개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소비자한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네요. 온라인이. 근데 상품 종류가 무지 많은 거네요. 명품도. 이게 지금 뭐 한 언뜻 봐도 한 500개 이상 지금 진열된 것 같아요. 이 사이트 안에. 그러니까 이게 저 질문 좀, 박 네. 대표님한테 질문 좀 할 게 네.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경쟁력은 오프라인은 재고를 가져와야 되는데 객단가가 굉장히 비싸다.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지 않으면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티콘식 해외 직판식으로 하면 재고 없이도 충분히 다양한 상품을 팔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재고 없이 주문 받고 나서 저희 영국에서 구매를 해서 일본 법인으로 보내고 거기서 국내 발송으로 보내도 그렇다면 명품을 영국 현지에서 구매하는 거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시네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종류를 그냥 주문 받고 사도 아, 될 정도로 그런 살 수 있는 상황은 된다 이런 얘기시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상품을 올려놓고 만약에 시즌이 지난 것들은 올려놓지 않겠지만 한 시즌에서 구매 가능한 전 세계 브랜드를 영국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주문 받고 구매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기 알겠습니다. 중국 법인의 오영하 대표님 계시죠? 오영하 대표님 명품 중국 시장은 어떤가요? 네, 말 들리시나요? 예, 네. 화면은 안 나와요. 예, 잠시만요. 예, 예. 네. 어떤가요? 일단 명품 있어요? 일단 중국에서 명품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으로 1위일 수도 있어요. 아, 예. 짝퉁 아니야? 아니요. 그러니까 해외로 여행을 가서 뭐 구매를 해온다거나 아니면 구매 대행을 통해서 구매를 한다거나 그런 거로 되게 많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짝퉁도 엄청 많습니다. 일단은. 야, 그럼 실내 있는 거 팔면 팔리겠다. 예. 그래서 일단은 중국에서 명품 사이트를 오픈을 해서 판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신뢰도를 되게 많이 쌓아야 돼요. 아니면 진품이더라도 짝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게 많거든요. 예. 사실 타오바오나 그 티몰 같은 중국의 거의 넘버 원인 그런 온라인 그런 시장에 지금 명품관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세계 1위 브랜드들이. 근데 사실상 그 구매를 할 때 이게 진품일까 가품일까 그걸 되게 고려하면서 사실상 판매가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직접 매장으로 가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각 브랜드들이 가격을 인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인상되기 전에 막 가서 줄을 서서 1시간씩 줄을 서서 구매를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명품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중국 시장을 뚫으려면 인지도가 지금 인지도로는 조금 되게 힘들 것 같고요. 더 많이 인지도를 올려야만 티쿤 플랫폼을 이용해서 팔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오 대표님도 명품 많이 써요? 아니요. 근데 이게 뭐
예, 이 중에 이런 얘기 방금 하셨잖아요. 인지도 그건 네. 그냥 꾸준히 해서 하면 높아지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 이제 뭐 명품은 아니지만 이제 택배 박스하고 인쇄물 팔 때 일본 친구들이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구매자는 거래처를 잘 안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해서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뢰를 할 수 있게 행동하고 꾸준하게 하면은 알아준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는 별로 걱정 안 해요. 문제는 오히려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영국 법인이 직판한다. 이런 개념을 뚜렷하게 만들면 정말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진짜 저도 되게 박 대표님이 일본의 명품을 파신다고 그래서 저도 되게 솔깃했어요. 혹시 중국 쪽에도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지금 중국 법인을 놓고 볼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역량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얘기는 예, 안 꺼낸 상태입니다. 네. 예. JH 맥님도 일본에 있는데 일본에서 온라인 명품 시장은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셨는데 하시겠다 그러면 저희가 안 할게요. 정말 하늘정원님, 하늘선물님도 일본은 하늘선물님이 하신다 그러면 우리 안 해도 돼요. 그냥 공급만 해도 되고 뭐 우리야 뭐 정 안 되면 멕시코로도 가도 되니까 정말 진짜 원하시면 말씀하셔요. 그렇게 또 티쿤이 어쨌든 일본에서는 티쿤이 지분이 있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이런 물건을 일본에 팔아서 다 성공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쟁력만 있다면 가성비가 있고 경쟁력만 있다면 일본 시장 뚫는 거는 솔직히 전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또 뭐 인도네시아든 다른 나라도 할 수 있다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좋네요. 혹시 뭐야 다른 나라에 계시는 분 있나요? 지금 그래도 많이 들어오셨어요. 인도네시아, 미국 대표님도 계시고 일본, 중국 뭐 다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방으로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뭐 얘기할 거 거의 다 해버렸네요. 뭐 나올 얘기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주영훈 대표님이세요, 미국에.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사실 미국 법인에서 몇 달 전에 이 명품 판매를 심도 있게 한번 기획을 해봤었습니다.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매우 높은데 일단 그 하늘 선물님과 우리 박 대표님께서 직접 현지에서 그 명품 판매를 해보신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째는 그 재고 확보 측면에서 질문입니다. 재고 확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하나는 이 명품이라는 것이 옛날과 달리 한국이든 일본이든 혹은 다른 나라든 병행 수입이라는 제도 때문에 수입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비즈니스 찬스가 생긴 것이고요. 반대로 지금 제품 판매, 이 명품 가치 아주 굉장히 크리티컬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경우는 지역 국가라든지 지역 같은 구별을 두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유명한 제품이 일본이나 혹은 뭐 기타 다른 국가에서 자꾸 팔리고 있게 되면 해당 국가의 공인 수입 업체들이 이거는 좀 문제 있다고 컴플레인을 제기할 수가 있고 또 그거는 쉽게 시리얼 넘버를 추적하게 되면 이 제품이 어느 업체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게 금방 추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재고 확보에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미국에서 명품 취급한 업체를 만났을 때에 관심 있다. 직접 이용사가 돼서 판매하고 싶은데 우리한테는
그런 어떤 지역 구분이 테리토리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직접 판매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업체나 그 밑에 업체에서 물건을 받아서 해당 국가에 혹은 이렇게 해외 직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그 지속적인 재고 확보 문제하고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이라는 그 두 가지 두 마리 토끼가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하늘정원님 혹시 아세요? 이 문제? 그러니까 판매권을 공식 판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본에 팔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팔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박스라 대표님 어떠세요? 들리세요? 예, 하늘선물님 들려요. 예, 얘기하세요. 예, 그 잠깐 화면 공유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 잠깐만요. 예, 공유하셔요. 풀었어요. 아, 예. 줌 진짜 좋죠? 이거 막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해도 다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보이십니까? 공유 안 시켜줬어요. 시키지. 이건가? 공유할 수 있게 해놨어요. 아, 예. 지금 공유가 안 아, 공유를 눌러야 되는구나. 네네네. 예, 공유 시작하고 있어요. 예, 됐어요. 예, 예, 됐어요. 이게 저희가 운영하는 곳이고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게 팟패치라고 해가지고 그 국제적으로 유명한 그 온라인 명품 사이트예요. 예, 예, 예. 매출을 제가 착각하고 있는데 매출이 3조인가 30조인가 다 조단위거든요. 오. 그리고 거기에 비견하는 게 이게 육수라는 사이트예요. 이게 글로벌한 다 사이트입니다. 예. 여기도 매출이 조단위예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저기 주영훈 사장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정확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국에서는 그런 제약은 없어요. 아. 여기 있는 제품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끌어다 팔아요. 아. 예. 그러니까 누가 먼저 잘 파느냐가 일단 우선이지. 아. 이게 무슨 누구한테 소유권 있고 추적 있고 이런 건 없었어요. 제가 경험한 바는 게. 그렇군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정식으로 유통되는 거랑 네. 정식 수입이죠. 네. 예를 들어서 골든구스라는 브랜드가 한국에서 정식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를 통해서. 네. 그래도 병행 수입으로 들어와서 팔리는 게 더 반반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법령을 제가 잘 모르지만 네. 그게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행 수입이. 예. 그 웬만한 나라에서 이게 다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막으면 그 공급하는 그 유럽에서 소싱하는 업체가 과연 그게 클 수가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다 부러집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똑같이 빨리 파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 병행 수입으로 수입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네, 그 컴플레인을 제기했을 때 네, 그 시리얼 넘버 추적을 해서 이 업체에게 경고를 줘라. 네. 이렇게 요구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간혹가다 물류업체나 이렇게 제가 그런 경우는 보기는 했습니다. 물류업체가 이렇게 코드가 날아가거나 그 거래가 끊기는 의미죠.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그 계약 조건이 뭐라 그러나 너무 가불관계가 뚜렷한 계약 조건에서는 그게 가끔 생기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심한 경우는 못 봤어요. 하늘정원 하늘선물님 얘기로는 지금은 현재까지는 그것 때문에 사업을 못할 정도는 없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맞습니다. 예. 뭐야 그 박스라 대표님은 어떻게 보셔요? 네, 맞습니다. 이 브랜드 자체에서도 리셀러들을 다 허용을 하고 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예. 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뭐야 거의 명품하고는 잠깐 화면 공유 꺼주실래요? 하늘에서 네. 네. 명품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일본 구보타 대표님 이 방에 계셔요. 명품 좀 아세요? 아, 구보타 대표님 자리에 있어요? 없나요? 없나 봐요.
들어와는 있는데 안 보나 봐요. 하여간 뭐 재밌네요. 그것도 궁금한 거 있으세요? 거의 다 파악은 된 거 같죠? 이렇게 되면은 뭐 또 아까 그 잠깐 네네 중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중에 네네네 제가 꿈을 너무 크게 가졌는지는 몰라도 네네네 그 중국은 말 그대로 이게 가품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거나 네 일본에서 중국으로 갈 경우 네 신뢰도가 많이 높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그리고 저희가 거기다가 장치를 하려고 했었던 게 뭐냐면 그 일본에서 직접 발행한 명품 감정권이나 네 이런 것들을 거기다 끼워줄 수가 있어요. 네네네 책임을 일본 법인에서 지는 거죠. 명품 정품이라고. 네네 충분히 그게 그런 시스템을 개발까지 하다가 말았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 어떤 게 힘들었어요? 법인이 없어서 일단 힘든 거잖아요. 네? 일본에 법인이 없어서. 예, 일단 일본에 법인이 없어서 힘들었었고 아직 저희가 그거를 개발할 정도의 그 프로세스하고 거기다 기술력을 입힐 정도의 회사는 아니라서 네. 그게 힘들었습니다. 그게 뭐 AI도 조금 동원돼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게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영국에서 물건이 출발할 때 사실상 일본으로도 물건이 팔 수도 있지만 그게 중국으로도 바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박 대표님 어떠세요? 중국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중국으로 판매하는 것도 별 어려움 없나요? 영국에서도 실제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은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고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하냐면 SNS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을 해줘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내가 실시간에 매장에 와 있는데 이걸 너네한테 팔겠다 해서 똑같네. 이렇게 믿음을 주는 방법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 국가마다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인도네시아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거를 파악하는 것이 약간 우선이고 그 파악만 된다면 신뢰도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재밌는 구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박 대표님께서는 현재는 이제 직영하시는 거죠. 직판하시는 건데 영국에서 명품을 취급해봤기 때문에 명품 공급을 어느 정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고요, 그죠? 네. 나중에 그러니까 명품 모델점 만들어서 다른 나라 분들도 샵 열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저 일본 질문 좀 잠깐 드려도 될까요? 네, 질문하셔요. 네. 예, 일본에다가 일단 요거를 여시려고 생각 중이신데 네. 구매 대행 형태를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니요, 직판. 직판인데 네. 구매 대행하고 수입하고의 차이는 네. 재고를 소유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갈리잖아요. 그래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 네. 그거를 사서 고객한테 보내주는 건지 그렇죠. 그건 구매 대행 형태거든요. 일본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 구매 대행 형태를 이런 거죠. 구매 대행과 직판의 차이는 네, 구매 대행은 그 자기가 다른 나라에서 구매를 하는 거고 네, 직판은 우리들끼리 저희 그림 보이시나요? 공유한 네, 그림 보입니다. 보여요? 아니 지금 저 선생님 얼굴 보입니다. 선생님.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구조로 갈 거라고요. 그래서 커스터머가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혹은 이제 다른 대행업자를 통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는
영국에서 운영은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에 있는 우리 법인 사이트에서 운영하도록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구매 대행하고는 약간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거는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냥 원초적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샀을 때 네. 그 재고는 없이 그렇죠. 그 그건 맞아요. 후에 산다는 말씀이 네네, 그건 맞아요. 유통망 구매대행 구조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재고를 갖고 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고. 제가 일본에다가 시작을 할 때 문제가 뭐였었냐면은요. 네. 일본에서 구매대행 니즈가 네. 물류가 좀 힘들었습니다. 물류. 어떤 물류요? 영국에서 바로 이렇게 일본으로 가는 게 힘들었어요. 아,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럼 물어볼까요? 지금 우리 티쿤 네. 물류센터 센터장님 여기 계신데 네. 영국에서 일본으로 물류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안 들려요. 마이크 꺼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성규라고 합니다. 영국은 지금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 생각대로 된다라고 하면 사가와를 통해서 아마 배송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지금 한국에서 일본 나가고 있는 그 구조랑 같은 구조가 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뭔 얘기냐면 국제 운송하고 라스트 마일 배송이 같이 합쳐진 형태로 배송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준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한 2년 전에 미국 뉴저지에서 일본으로 배송하는, 그때 B2C이기는 하지만 그때도 명품 브랜드 상품이야 의류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이슈가 있어서 그때 사가와로부터 배송비를 견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그 가격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좀 한 1kg에 한 1000엔 정도 견적을 준 것 같아요. 한 2kg 하면은 한 500엔, 1400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이면은 아까 박슬아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DHL보다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구조는 국제 운송하고 라스트 마일을 같이 겸해서, 그러니까 통합된 서비스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용업체는 사가와가 될 것 같고, 영국 현지에서 송장, 그러니까 그 송장을 붙인 상태로 포장을 해서 발송을 하면 바로 일본 고객한테 바로 통관해서 고객한테 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늘 선물님, 이 물류 쪽은 네. 정말 문제가 안 돼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혹시 기간? 한 3, 4일이면 되죠. 뭐 3, 4일. 길어봤자 5일. 아, 네. 그리고 물류비는 전혀 뭐 따질 필요도 없어요. 제 경험으로는 전혀 따질 필요도 없고, 기간도 아무리 길어봤자 일주일이고 빠르면 5일이면 손님 손에 도착합니다. 네네. 전혀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JH맥님 말씀으로는 일본에서 몇 건당 의뢰를 받아서 수입 판매를 하는 경우일 듯 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미 티쿤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판매하고 있는 이 사이트들은 일본에 재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실사출력물이잖아요. 이런 실사출력물 현수막 하나만 주문해도 여기서 제작해서 일본에 판매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사출력물 손님이 주문하면은 여기서 하나 만들어서 그 일본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다시 커스터머한테 보내는 거예요. 현수막 하나조차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심한 경우는 이런 게 다 된다는 거예요. 뭐냐? 이거 실사출력물 중에서 애드 플래그는 중국 상해에서 만들어요.
중국 상해에서 오늘 만든 걸 일본 고객은 단 하나라도 그게 980엔짜리도 일본 손님 손에 5일이면 전달한단 말이에요. 송료도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티쿤이 이런 걸 잘 해놓은 거죠, 사실. 그래서 뭐 송료 부담, 송료는 배송 쪽은 제 생각에는 거의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하늘 선물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왜 저한테 질문을 하늘 예, 선물님이 오늘 게스트야. 아까 그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직접 법인을 세우시고 현지에서 직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좋을 거라고 저도 예측이 되는데 뭐 총판급 디스트리뷰터급이 있을 거고 그 밑에 한두 단계의 또 그 유통업체들 어떤 그 층 구조가 있을 텐데 물론 뭐 일괄적일 수는 없고 뭐 브랜드나 아이템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구매를 하시나요? 구매 소스 그거는 이게 지금은 뭐 예전에는 좀 폐쇄적이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그 구조가 폐쇄적이었는데 지금 다 오픈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명품은 그 우리가 보통 아는 백화점에서 그러니까 구찌 매장이면 구찌 매장에서 살 수 있는 걸 정매장이라고 하고 네, 우리나라 그 파주나 여주 뭐 이런 아울렛 있죠? 아울렛, 예. 아울렛 제품이 있고요. 도매로 살 수 있는 부티크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 하는. 그래서 같은 제품이라도 정매장에서 사면 제값에 그냥 사는 거고 그 이탈리아나 이런 도매로 사면 도매로 사올 수가 있어요. 대신 도매는 그 계약이 돼 있어야죠. 그렇죠. 네.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렇다면은 거의 소매 가격으로 텍스를 지불하고 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좀 아까 설명드린 것 더 중에 정매장 제품은 그렇게 텍스를 다 지불을 하고 사고 네. 거기서 부티크 같은 제품 한 30% 정도 할인돼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차이점은 이제 정매장 제품은 이제 풀 패키지하고 이제 뭐 영수증이나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서 오는데 도매로 오는 거는 그런 게 좀 덜 갖춰져서 옵니다. 그렇군요. 예, 대신 많이 남죠. 그래서 요즘은 그 지금 저 정매장으로 저렇게 물건을 시작해서 정매장 제품, 신상 제품 이런 게 좀 깔려줘야 소비자들이 트래픽이 좀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실속 차리는 분들은 이제 부티크 제품을 좀 선호하기도 하고 그 명품을 조금 공부를 하셔야 제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간 뭐 지금은 이제 큰 흐름만 이해하면 된 거고 저도 뭐 엄청나게 많은 걸 알게 됐네요. 생각할 것도 많아졌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자, 하여간 하늘 선물님은 하여간 일본 시장 티쿤하고 공략하겠다 그러면 적극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쪽지 보내놨습니다. 진짜 저희는 솔직히 그런 거 팔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플랫폼 운영만 하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직접 판매까지 하는 거는 솔직히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도 안 하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거지. 그거 우리가 해서 뭐 하겠어요? 오히려 공급 잘해드려서 부자 되면은 더 좋죠. 뭐. 박스라 대표님 뭐 좀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박스라 대표님은 1월 4일 정도에 영국으로 돌아가셔요. 그래서 영국 쪽에서 티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박스라 대표님한테 하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티쿤 통해서 연락하시면 되고요. 항상 티쿤 연락은 여기에 항상 티쿤 연락은 이 카페 통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통해서 티쿤 카페 통해서 연락하면 되고, 여기 보면은 영국 카페도 열렸거든요. 그 영국 카페로 연락하셔도 되는데, 한글 쓰실 때는 그냥 한국 카페에서 하셔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도 많이 지나기도 했고요. 또 더하면 지루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려고 해요. 하여간 이거 되게 재밌네요. 그래서 뭐 전 세계가 지금 모여서 같이 재밌는 얘기 했습니다. 또 하여간 매주 목요일 날 이렇게 해외 직판 뉴스쇼 할 거니까 또 주제는 계속 단체방에 오픈할 테니까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티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 통해서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참여해 주셔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계속 여러분들이 부자 될 수 있도록 티쿤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